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음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색면역 체질음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색면역 체질음식은 말 글자 그대로 5가지 색상의 음식을 우리가 잘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조절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돌려주는 그런 것이 바로 오색면역 체질음식입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면역항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몸속에는 면역항체 프로그램인 오행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면역항체 프로그램 디자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면역항체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병이 나아지기도 하고 또 아파지기도 하고 또 다시 재발하기도 하고 이런 생사화복이 전부 다 이 음식하고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온 세상을 뒤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불로초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먹고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향상되고 또는 좋아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바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람들이 이 건강을 잘 생각해서 음식 먹는 방법을 잘 지혜롭게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사람의 체질이란 무엇이냐? 사실은 사람 체질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께서는 이 지구에, 우주에, 지구에 특별한 에너지 섭리를 작동시켜 놨습니다. 이 에너지 작동하는 순환 원리는 기본으로 오행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5가지 에너지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순환하고 작용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생물, 물고기, 초목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에 오행의 기운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서 지혜롭게 활용하면 우리 삶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체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사상 체질도 있고 기타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색면역 체질음식은 이 세상에 탄생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람의 체질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께서는 이 세상에 5가지 에너지를 작동시켜 놨습니다. 사람 몸속에 장기로 비유하면 간장, 심장, 췌장, 폐장, 신장 이 5가지가 기본 오행 구조입니다. 본래 사람 몸속에는 장기가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10개를 한 손으로 합치면 이렇게 5개가 되는 것입니다. 즉 10개의 장기는 음양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5개씩 그 짝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과 담장은 간에 서로 한 짝을 이루고 있고, 심장과 소장은 서로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췌장과 위장은 서로 한 짝이고, 폐장과 대장도 서로 한 짝입니다. 신장과 방광도 서로 한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개의 장기의 코드의 짝은 서로 음양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에너지의 변환에 따라서 에너지가 한쪽이 상승하면 한쪽은 낮아지고, 또 한쪽이 다시 상승하면 한쪽은 또 반대쪽은 낮아지는 그런 시소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색면역체질 음식의 기본 항체, 면역항체 구도가 오행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오행의 도형에 보이는 것처럼, 디자인 것처럼 인체의 5가지 에너지 기운은 서로 균등하게 잘 파동이, 에너지 밸런스가 잘 조절이 돼야 됩니다. 이 5장의 에너지 밸런스 기운이 잘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모든 질병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몸속에 있는 에너지, 체질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곧 사람이 처음에 어머니 자궁의 뱃속에 잉태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시기에 이 지구에 어떠한 에너지가 작용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체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년에 5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면서 이 5개 에너지는 항상 어떠한 기본적인 법칙에 의해서 순환하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에너지가 5개 에너지가 서로 지그재그로 작용하면서 그 에너지 작용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5장의 에너지 상극 상생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사람이 어머니 뱃속 자궁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 당시의 에너지의 기운에 따라서 사람이 체질이 결정이 되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사람이 모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1차적으로 사람의 뇌소가 형성이 되면서 제일 먼저 뇌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각 사람의 뇌에 이 5장 에너지 기운의 음량의 변화에 따라서 각 장기의 에너지 파동값이 뇌에 설가가 되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 탄생이 되며 그 사람의 체질이 형성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일어나는 그런 순환체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변환에 따라서 각 사람의 면역 항체 프로그램도 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면역 항체 프로그램이 일생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번 DNA가 형성이 되면 그 DNA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을 어떻게 섭취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체질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고기도 먹고 콩류도 먹고 야채, 과일, 기타 채소류, 그 다음에 생선류 중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 각 색상 음식에 따라서 파동값이 정해지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므로 우리의
세포들이 재생하는데 기본적으로 DNA에서 RNA로 전사되면서 우리 각 사람의 체질은 세포들은 매일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질은 고정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체질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질병적인 상태가 되거나 건강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DNA에서 RNA로 변하는 전사 과정에서 우리가 먹는 각종 음식물을 통해서 RNA로 전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복사기에서 컴퓨터에서 내가 사람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조절해서 색상을 조절해서 그 원고를 프린트랑해서 뽑아낼 때 사람이 스스로 내가 알맞는 색상, 글씨, 기타 등등 디자인해 놓으면 원본은 그대로 있는데 전사되는 과정 속에서 변환되어진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몸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몸속에는 그렇게 DNA에서 RNA로 전사되는 과정 속에서 내 몸의 각 장기의 에너지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면서 그런 변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변환이 일어나는 가운데 각 세포들의 파동값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음식을 먹을 때 크게 아프지 않는다면 음식을 골고루 전체 먹으면 됩니다. 편식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음식을 먹으면 모든 사람들은 건강을 비교적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면 우리 몸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말하는 것이 요즘에 나타난 음식물로 인한 후성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성유전학. 내가 음식물이나 어떻게 먹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체질이, 성질이, RNA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음식물의 변화와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서 각자 사람들이 건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흔히 약을 먹거나 또는 주사를 맞거나 그다음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또 병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건강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질환들은 빨리 좋아지지만 어떠한 질환들은 평생을 고생시키면서 그 질환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고질적인 질환이 발생하면 아무리 조절을 해도 다시 재발하고 회복했다 생각하는데 다시 또 재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건 모두가 그 사람이 내가 평소 어떻게 생활하고 먹는 음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어떤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할 때 과연 내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사는지 내 밥상의 음식의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밥상 위에 있는 음식이 나를 만들고 나를 결정하고 내 체질을 형성하면서 내 몸에 질병이 나아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때 먹는 음식이 단백질, 견과류, 지방, 무기질, 탄수화물, 이런 종류의 비타민 등 이런 종류의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또는 불편을 주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체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뭐 기타 여러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음식은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거나 한의원을 가거나 침을 맞거나 기타 등등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면 사실은 그 문제는 그 음식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설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먹은 음식이 나에게 현재 에너지가 과도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나에게 현재 상태로는 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걸 자제하고 반대쪽에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전날에 칼국수나 기타 매운 닭발이나 매운 낙지볶음, 매운 떡국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한 음식을 먹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날 설사를 심하게 했다. 또는 화장실을 찾고 다닌다. 그러면 바로 이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의 반대인 쪽을 찾아서 먹으면 지금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 몸에는 정말로 신비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깨달아서 각자의 지혜를 발휘해서 건강을 지킨다면 정말로 각 가정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많이 이슈로 떠오르게 있는 게 바로 단백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건강 음식을 한다고 하면서 단백질은 매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건강 음식을 한다고 하면서 녹색야채, 기타 깨끗한 음식만 많이 먹으면 된다고 하면서 별로 단백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백질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을 관장하고 우리 몸의 면역 항체를 전부 다 조절하며 면역 항체 물질이며 각 우리 몸의 모든 전 분야의 호르몬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근육과 혈관은 기타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이 단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백질을 먹으면 또 닭고기나 소고기나 등등 기타 몇 가지만 먹습니다. 또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늘 먹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기를 먹을 때 내가 먹는 그 고기는 오히려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게 돼도 고기도 다양하게 먹어야 됩니다. 생선을 먹게 돼도 여러 종류의 생선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콩 종류를 먹을 때도 다양한 콩을 먹어야 됩니다. 검정콩, 녹두콩, 완두콩, 팥콩, 메주콩, 병아리콩, 흰 돈부콩 등 이런 콩을 골고루 적절하게 먹어줘야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검은콩이 좋다고 누가 말하거나 또 매스컴에서 나오면 검정콩을 쉬지 않고 주구장창 먹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동안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 검은콩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을 발생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평소 때 검정콩을 잘 먹지 않았는데 누가 검정콩을 먹으면 좋다 하더라.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검정콩을 먹으면 건강하더라. 이런 사실을 듣고 나서 검정콩을 잘 먹지 아니하다가 1년 가까이 검정콩을 먹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참 괴로운 통풍이란 병이 발생이 돼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뒤로 다른 계통의 콩을 대체해서 그 통풍이 몇 개월 만에 모두 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평소 때 콩을 먹어도 검정콩을 먹으면
또 다른 콩도 먹고 팥도 먹고 강낭콩도 먹고 녹두도 먹고 메주콩도 먹고 또 청국장도 먹고 그 다음에 흰콩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상적인 면역체 에너지가 작동이 일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체질은 각자 개인적인 상담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각 질환에 대해서 올려드릴 때 거기에 참조하면 자기 체질이 현재 어떻게 증상이 나타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한 체질은 각자 체질을 따로 상담을 거쳐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오색면역 체질 음식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각 가정에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가지 색상 역시 녹색은 간에 해당이 되고 빨간색은 적색은 심장에 해당이 되며 노란색은 황색은 취장에 해당이 됩니다. 백색과 흰색은 백색에 해당이 되며 검은색과 기타는 콩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때 음식을 먹을 때 녹색 계통의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간장의 기능이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또한 빨간색 계통의 음식을 평소에 많이 먹으면 심장이 과부하가 발생합니다. 노란색 계통의 황색 계통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췌장의 에너지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평소에 백색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폐장의 기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또 평소에 검은색 계통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콩팥 신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평소 때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데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은 여러분들의 밥상에 있습니다. 내가 그 밥상이 어떻게 평소 때 먹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나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밥상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면역 관련된 것도 여러분의 밥상에 다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색 면역 체질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각종 질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맞는 어떤 질환들이 계신 분들이 거기에 잘 적응해서 활용해 본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침을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좋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도 좋습니다. 한약을 먹어도 됩니다. 기타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몸에 맞는 확실한 음식을 먼저 조절을 해준 다음에 기타의 모든 치료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빠르게 여러분의 몸이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한 후에 적절하게 음식의 비율을 잘 조절해주면 한번 회복한 질환은 다시 잘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제가 감기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색면역 음식 체질을 지혜로 받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별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많은 질환들을 가지고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 질환들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질환도 많습니다. 저는 나중에 물론 조금씩 사례를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뇨병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발도 엄지발가락이 썩어가는 괴사 경험도 했을 뿐만 아니라 암까지도 경험을 해봤고 기타 다른 종류의 질환도 상당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법칙의 하나님 창조주의 은혜로 제가 이 음식을 깨달아서 그 이후로 음식을 통해서 제 몸이 모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정말 20대, 30대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건강히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체질 음식을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잘 조절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오색면역 체질 음식을 깨닫지 아니하였으면 아마도 저는 1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거나 지구를 떠나거나 사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구독과 알림 전체를 눌러주시면서 시청하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오색면역 체질 음식에 관한 내용들이 올릴 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